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출마자들을 미리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담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 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준용해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평구 갑 지역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성만 무소속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소개하는 게 좀 익숙진 않습니다만 현재 무소속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현직 의원이면서 자,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갖고 제가 당선이 됐고요.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좀 너무 지나치잖아요. 또 그다음에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좀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이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의 어떤 대상이 됐고 이게 또 정치 행위로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치적인 행태를 통해서 저를 유죄라고 하지만 저는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무죄를 확실히 받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출마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부평의 변화가 지금 거세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GTX B 노선이라든지 또는 경인전철 지하와 또 미군 부대 기지에 대한 이전 문제, 군부대 이전, 많은 현업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또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거를 체계적으로 묶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인천에서 활동을 해왔고 또 대학에서 또 도시계획을 또 전공을 했고 또 지역개발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통해서 부평의 미래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후보를 냈고 지금 그 후보에게 단일화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야권에서는 이렇게 되면 좀 표가 좀 분리될 걱정들과 우려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민주당 후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정치 검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종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종면 후보가 지난 2월 15일 날 전략 공천이 됐고요. 제가 16일 날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근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러니까 3월 5일 제가 재차 제가 단일화를 제안했고 어떠한 방식이든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민주 세력의 힘을 합쳐 꼭 승리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일단은 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매니페스토 그런 성과 달성을 한 게 92.3%로 인천에서 1위고요. 또 법안 발의율도 제가 인천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국정지리가 되게 중요한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2번이나 우수위원 상을 또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나름 우리 부평갑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역적인 문제에 와서 사실 이제 군부대 문제 때문에 꽉 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캠프마켓 그 이전 예산이 정부 예산에서는 0원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 350억까지 제가 만들어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우리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약도 이제 사실 이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이런 호재라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낙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호재가 결국은 생산 기반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의 성장 동력은 누가 뭐래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큰 어떤 발전의 틀을 만들었고요. 우리 부평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부대 있는 기지라든지
또는 경인절철 지화를 하게 되면 그 상부 토지라든지 이런 토지를 활용하면 100만 평이 넘는 토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거를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단위 개발할 게 아니라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서 우리 부평 지역을 발전시켜서 생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전통시장 등 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현대화된 시장으로 재편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달성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지난 4년의 뭐 경험이 있으시지만 다시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어떤 역할과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 열심히 싸워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국가적인 대안을 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300명이 지역 내에서는 또 지역적인 문제에서는 서로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부평갑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서 부평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그 현안 중에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평구의 소각장 문제가 광역 소각장 문제가 부천시와 협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계양 부평권의 소각장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습니다. 이게 좀 인천시와 지자체들 간 협의가 아직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의 쓰레기는 우리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제 부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굉장히 과밀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소각장을 안 칠 만한 그런 자리가 사실 없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또 그 화장터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님비 시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를 부평에 유치해서 부평 구민들이 이미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각장 문제만큼은 이 부평 지역에 안치하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럴 만한 부지가 없고 또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보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부평의 현안 심각하게 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일 심각한 것은 부평의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부평은 사실은 생산기지로서 출발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특히 80년대에 와서도 주요 공단들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성장의 거점이 된 곳 아닙니까? 그러던 것이 90년대에 넘어서면서 도시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소비도시로 이 전환되는 좀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비도시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발전 동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역을 개발할 때 이런 유휴 부지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때 건바이 아파트를 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경제 자유역을 덧붙여서 미래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수도권 서부의 생산 중심지로 만들어야 이 부평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사람 또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의 어떤 선출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당이 어느 정당이 많이 뽑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당선되는 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의 생각이 어떤지 또 당사자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저 이성만은 그동안 국가적으로도 가열차게 싸워왔고요. 지역적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제가 재선된다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슈토크에서 마련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출마 후보들의 시간. 오늘은 부평구 갑 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성만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